논현동 183의 12번지 신논현역이죠. 네, 이 건물이에요. 앞에 이제 도로 한 12m고 1층에 미용실 많은 곳이죠. 여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상부층에 주택이 많이 있고 사무실 입점하기는 조금 애매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무실 임대를 맞췄을 때 충분히 제값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여기가 먹자 상권에 이제 껴서 들어와서 동네 상권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부층에 대한 임대 수요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신축 기준으로 15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15만 원 안 될 것 같고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1층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1층에 여기 권리금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용실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권리금이 있거든요. 그럼 1층에 20만 원, 이제 상부층에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넣었을 때 10만 원씩 계산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I 추정가는 135억에 나왔거든요. 공시지가가 46억 5천. 네, 46억 5천 나왔고, 제가 생각하는 추정 감정가는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연면적이 250평입니다. 250평이 연면적이 있고 용적률이 241%, 41% 이득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는 감정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100억이면 매매 금액이 이제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2, 30억 정도는 지금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강남에 20% 싸게 매입하면 괜찮죠. 연면적까지 있고. 근데 이제 요 건물 상태로는 사실 임대료를 제가 못 받아요. 우회가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250평에 이 정도 엘리베이터 넣고 구조 보강하고 내부 다 털어내고 하려면 최소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0억.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억. 공사 비용 10억. 그럼 실질적으로 115억 정도 들어가죠. 115억 들어가고 이제 임대료가 아까 제가 1층에 20만 원, 상부층에 몇 층이죠? 여기가 5층이죠. 그러면 20만 원, 40만 원, 지하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나누기 6개 층. 평당 임대료가 11만 원입니다. 평당 임대료가 11만 원. 관리비랑 포함해서. 그럼 250평, 2,750만 원. 보증금 3억.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임대료 10만 원 정도만 넣은 겁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거의 준신축급으로 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2,750만 원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50만 원, 3억. 매매 금액 116억. 뭐 리모델링 공사 대출 이자까지 하면은 118억. 수익률 2.87 나오거든요. 그 2.87이면 강남의 평균 수익률이 2.3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또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게 되면 118억이 아니라 내가 118억의 원가가 들어갔는데 120억짜리 사서 최소 30억은 남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20%는. 그러면 150억에 판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2.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엑시트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100억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금액을 더 낮춰서 들어가야죠. 10억 정도 꼬마 빌딩 보려면 어디가 유망할까요? 지방 밖에 살 곳이 안 보이네요. 너무 무섭게 사긴 겁나고 자금 이력도 없고요. 그쵸. 이자 때문에 사실 요즘에 15억으로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자 때문에. 이자 4.5%니까. 이자 4.5%가 되려면은요. 최소 내가 요구 수익률 5%는 돼야지 임대 수익률이 그래야지 대출을 거의 한 80% 가까이 받았을 때 거의 쌤쌤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입지 좋고 수익률 3.5% 이상 되는 건물이 없어요. 입지가 좋으면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15억으로 입지 좋은 데를 매입을 하려면은요. 대출을 80% 받으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 정도 맞춰진 건물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출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됩니다. 한 60% 정도까지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자 내고 조금 남아요. 공시 하나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왔죠. 15억으로 최대 40억. 한 35억이 무난한 거예요. 35억 정도. 그러면은 35억 정도로 내가 가정을 했을 때, 매입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살 수 있냐? 일단 강남은 없죠. 성수도 없어요. 한남도 없고 종로도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마포 정도가 시세책도 보면서 현금을 어디 나오면서 가져갈 수 있고 마포에서도 막 초역세권에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역에서 한 7분 10분 정도 거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지가 좋은 데를 가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리모델링 하면은 내가 조금 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살짝 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입지가 좋은 마포로 리모델링용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포가 아니라 뭐 강서나 뭐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요즘은 광진구도 좋아서
뭐 중랑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면 한 수익률 한 3% 정도 맞춰 놓고 한 역세권 역 한 5분 거리 이내 찾을 수 있고요. 법인 계속 유지 중이면 그래도 금리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금리는 낮출 수는 없고요.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 금리에 따라서 그때 낮게 갈 수 있고 또 높아지기도 그래요. 요즘에 이제 변동금리로 많이 하거든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하면 너무 이자가 높아서 변동금리 해야지 그나마 내가 매입할 때 좀 가장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3개월이나 6개월 변동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에 따라서 그 시장 금리에 따라서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법인 유지에 따라서 이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도동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어떨까요? 현금 청산이면 얼마 못 받나요? 일단 뭐 재개발 구역은 현금 청산하게 되면 감정가 정도 받죠. 감정가 수준.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받으려면 이제 소송하면 됩니다. 소송하면 감정가의 한 20% 정도에서 많으면 한 30%까지는 더 받긴 하더라고요. 제 투자자들 보면. 근데 이 정도 수준에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감정가 수준이 뭐 100%는 아닙니다. 내가 소송해야지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감정가도 간평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호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감정가보다 많이 싸다 그러면 내가 현금 정산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위험 부담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재개발이 될지. 왜냐면 이 신통기획이 뭐 금방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PF가 뭐 어디가 터졌다, 뭐 전쟁이 또 어디가 또 났다, 뭐 환율이 오른다, 또 금리가 뭐 오른다 그러면 또 주최하는 업체에서 잠깐 보류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몇 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돈이 묶여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했는데 그 10억이 5년, 10년 동안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회비용을 잇는 거죠. 다른 건물은 10억 투자해서 뭐 5년, 10년 후에 내가 10억, 20억 팔고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닌 것도 투자할 곳이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룰루랄라 릴리뽕님이 제가 딱 16억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 경우 설명해 주시네요. 약수랑 동대문 쪽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쪽은 이제 가능합니다. 한 40억 언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수역 너무 좋죠. 괜찮은 거 있으면. 근데 약수역도 이따가 제가 그 중구에 매각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데 한 30억대 몇 개 매각이 된 거 있는데 상당히 좀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비싸게 주고 사셨다기보다도 엑시트가 어려운 건물들 위주로 다 매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수역이라고 해서 신당동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잘 보고 매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이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은 다 비슷하거든요. 요즘에 그쪽 많이 봐요. 중구 신당동, 뭐 약수 이쪽. 근데 건물주 분들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싸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싸게 나오는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싸게 나오는 건물들을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뭐 연면적이 낮거나 건물 아주 오래돼서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건물이면 결국 공사 비용 들어가고 임대 맞추고 이자 나가고 결국 그 비용이 그 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쪽에 싸게 살 수 있는 건물이 없다라는 거고 동대문은 좀 싸게 나오는 건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비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싸게 나오는 건물들 좀 찾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룰루랄라 릴리뽕님이 시간 되시면 신당도 2구 2에 37 매물 한번 봐주세요. 네, 입지 좋네요. 요 도로가 넓은 도로고 여기도 이제 보면 편의점 산부인과 PT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권이 좋아요. 여기가 좋은 입지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85평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건물 무조건 신축해야 되는 건물이고요. AI 추정가 70억 나오죠. 요거네요. 입지 되게 좋죠. 네, 전면도 넓고 코너에 산부인과, 뭐 더드림, 소아 청소년과 다 병원, 클리닉 병원이죠. 약국이 있고 병원 입점 가능합니다. 넓은 도로 코너에 공시가격 22억이고 연면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정 받으면 6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0억. 자, 그러면 60억에 나와 있어요. 매물. 60억에 나와 있으면 감정가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무조건 나오는 건물입니다. 명도도 되나요? 명도? 싸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 입지에 감정가로 나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명도가 안 되지 않을까요? 보통 이렇게 싸게 명도 돼요. 명도도 되고 그러면 괜찮아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자, 대지 85평에 300%, 255평. 이런 좋은 입지는 지하 2층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60평, 120평 플러스. 자, 375평이 연면적이고요. 매입 원가가 자 60억. 공사비 한 42억.
부대 비용 3억 5천, 1년 이자 3억. 자, 원가가 100억입니다. 110억. 네, 110억이고 375평에 1층 임대료가 한 1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층이 한 12만 원, 3층도 한 12만 원, 나머지 한 12만 원 정도, 그리고 지하 1층이 한 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85만 원이고 지하 2층이 6층이니까 8층 규모니까 나누기 8하면 10만 6천 원이거든요. 전체 평균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375평에 10만 6천 원. 그러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의 수익률은 이 정도면 한 4.6% 나올 것 같은데요. 4천만 원 잡고요. 12 나누기 104억. 네, 4.6% 나오죠. 감정가로 샀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평당 1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그럼 내가 나중에 150억에 매각을 해도 4천만 원 곱하기 150억에 해도 한 3.3 나오죠. 3.3% 나오고 한 40억 정도 엑시트하고 가능한 구조죠. 괜찮아요. 요즘에 신당동이 좀 핫해졌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핫플이고 괜찮습니다. 역삼동 6년구 다이 10번지. 찌는 좋네요. 언주역. 네. 초역세권이고 요거네요. 요거 주부식당. 좀 아쉽네요. 여기가 언덕인데 살짝 언덕이라서 요 지하층을 1층째로 활용할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몇 종이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10번지. 1종 전용 주거지역이네요. 네. 1종 전용이랑 1종 일반은 용적률이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1종 전용은 100%밖에 안 돼요. 건물 지을 때. 공시지가 40억이거든요. 여기가 전용이라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104억이 나왔지만 1종 전용이라서 요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80억에서 90억 이 맥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100평이거든요. 100평. 지하 이런 거는 무조건 2층 파야 돼요. 전용 주거 지역은 무조건 2층이나 지하 3층. 보통 전용 주거 지역은 2층을 많이 팝니다. 지하 2층을. 그러면은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70평, 70평, 140평. 240평을 이제 지을 수가 있어요. 240평을 짓고 매매 금액이 90억. 공사비 한 28억. 부대 비용 5억. 1년 이자 한 4억. 원가 127억 나오죠. 240평의 임대료가 한 15만 원. 여기는 15만 원 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전용은 지상 2층으로밖에 못 지어요. 그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으로 다 주거든요. 여기가 다 통임돼요. 이쪽이 다. 여기 보시면 다 통임됩니다. 다 2층짜리 건물이라서 다 통임대로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안 줘요. 개별적으로 주면 임대료를 좀 덜 받고 하게 돼서 통임대로 이렇게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통임대가 시세가 20만 원 정도 해요. 통임대가 잘 나가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면적이. 그러면 최소 240평이잖아요. 근데 20만 원이면 4,800인데 그냥 한 4천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통임대를 줬을 때 4천만 원 정도 임대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이면 곱하기 12 나누기 한 3.9% 나와요. 근데 통임되기 때문에 3.9%는 그냥 기본이긴 하거든요. 통임되는 보다 3.5, 4% 나오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왜냐면 이거 나가면 다 비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임대료도 좀 높게 잡은 거예요. 통임대로 4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감정가 정도 산다 그러면 그냥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입지가 좋아서 나쁘지 않아요. 초역세권의 일부이고 여기가 또 이제 8m, 6m 코너인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 뭐 카페 같은 거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고 1층에 카페 운영하면서 왜 사옥 쓰면서 근데 카페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운영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시면은 괜찮겠네요.